안녕하세요. 어린이와 작가가 함께하는 방송, 재미있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 박정선입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이어서 김혜정 작가와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정입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들려드릴게요. 서울 상현초등학교 조혜윤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양양여행. 나는 7월 말쯤 가족과 함께 양양에 갔다. 서울은 37도까지 올랐지만 그곳은 시원했고 조금 춥기도 했다. 우리는 의도치 않게 피서를 온 거다. 우리는 목요일 방과후가 끝나고 출발해서 일요일에 돌아왔다. 금요일과 토요일에 계곡에 갔는데 계곡물이 곧 얼 것처럼 차가웠다. 그리고 계곡에서 아빠가 물수제비를 가르쳐줬다. 아빠가 돌이 멀리까지 가려면 돌이 납작해야 하고 물과 돌이 수평이어야 한다고 했다. 아빠가 자세를 잡아주고 휙 하고 던졌을 때 돌이 저 멀리까지 날아갔다. 처음으로 물수제비에 성공해서 기분이 좋았고 더 잘하고 싶은 의욕이 불타올랐다. 그 이후로도 계속 납작한 돌을 찾아서 물수제비를 했다. 계속 하다 보니 아빠가 자세를 잡아주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었다. 그곳에는 길쭉하고 날씬한 물고기가 떼를 지어 다니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 작아서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해야지만 볼 수 있었다. 금요일엔 추워서 발만 담궜지만 목요일에는 목까지 다 담궜다. 계곡은 하나의 물 에어컨 같았다. 이름을 짓자면 워터컨? 물놀이가 끝나고 집 앞에서 라면을 먹으면서 엄마 우쿨렐레 반주에 맞춰 노래도 불렀다. 정말 시원한 여행이었다. 특히 이렇게 물에서 놀고 나면은 되게 배고프잖아요. 그쵸. 에너지 소모가 많이 돼서. 그 물놀이 끝나고 먹은 라면 진짜 맛있었겠는데요. 그 거의 워터컨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목까지 담궜으니 얼마나 또 몸이 식었겠어요. 근데 따뜻한 라면을 먹으면 진짜 맛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우쿨렐레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좋았겠네요. 선생님 이번 여름에 어디 다녀오셨나요? 아니 저 이번 여름에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연 읽으면서 너무 아이한테 미안해졌어요. 다들 이렇게 재밌게 놀고 왔는데 지금 집에만 있어가지고 겨울방학에 꼭 어딜 가든지 해야겠어요. 예. 이제 신나게 놀았던 우리 조혜윤 기자의 사연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솜씨 하나 들어볼게요. 동해북삼초등학교 김은우 기자가 보내준 리코더 연주입니다. 동동동 둥둥둥. 네. 와, 동동동 둥둥둥. 처음 들어보는 노래라서 이게 무슨 노래인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노래 들으면서 선생님이 오징어 게임이죠? 아니 비슷해가 처음에 빰빰빰 이렇게 리코더 연주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께서 그거 안 보셨다 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오징어 게임을요? 네. 예. 그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네. 그 정말 저희 애가 1학년인데 오징어 게임을 보진 않았어요. 네. 근데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이 음악 들으면 알 거예요. 그 음악은 저도 빰빰빰. 네네네. 네, 비슷해요. 예. 빰빰빰빰. 근데 약간 리코더로 연주가 되거든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에 전혀 삽입된 곡은 아니죠? 네, 근데 그냥 동요죠? 네, 달라요. 네. 그 동동동 둥둥둥 노랫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목이 동동동 둥둥둥이니까. 큰 북을 울려라 동동. 이거는 들어봤는데 다르네요, 음이. 예. 네. 동동동 둥둥둥. 리코더도 아주 경쾌하게 잘 불어줬네요. 짧은 곡인데 아주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이야기 손님으로 오신 김혜정 선생님의 책 낭독을 들어볼 시간인데 선생님 오늘 어떤 책 갖고 오셨을까요? 네, 500년째 15이라는 청소년 소설을 준비했거든요. 올해 나온 책이죠? 네. 올 초에? 네, 1월에 나왔어요. 네. 나온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책입니다. 네, 초등학교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청소년 소설로 쓰신 거죠? 네, 근데 저는 오히려 15살 아이들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한 11살, 12살 아이들이 15살이 되기 전에 아이들이 이 책을 아주 좋아해가지고 아마 읽은 친구들 중에서는 초등학교 독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헌터걸은 원래 그렇긴 하지만 선생님 책을 좋아하는 5, 6학년 여자친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저도 사실은 표지만 보고 어린이 책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좀 분량이 있어요. 그림이 안 들어가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글밥도 많고 한데 우리 친구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 중에서 일부분 낭독. 네. 가을아, 신우가 가을을 불렀다. 가을은 응 하고 대답했다. 그것 봐, 너는 가을이야. 나는 상관없어. 네가 야호든 뭐든 다 괜찮아. 너는 가을이니까. 그런데 다음에 나는 가을이 아닐 수도 있어. 가을은 말해줄 수 있는 건 다 말하고 싶었다. 한때는 두심의 친구였다는 것과 하얀 병의 정체를. 가을의 이야기를 들으며 신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기도 하고 인상을 찡그리기도 했다. 가을아, 나는 운명 같은 거 안 믿었거든. 그러면 내가 너무 비참해지니까. 사람들은 나랑 할머니를 희생자가 아니라 생존자라고 하는데 나는 그 말이 싫었어. 엄마 아빠는 죽고 나만 살아남은 게 뭐가 그렇게 떳떳하겠어. 뭐가 그렇게 좋겠어. 신우는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쓸쓸한 표정을 지었다. 가을은 신우의 마음을 안아주고 싶어 대신 신우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살아있어서 너를 만난 거잖아. 고마워 가을아. 날 살려줘서. 그 말을 들으니 가을은 눈물이 났다. 신우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신우가 휴지를 가져와 가을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가을아, 나는 네 이름이 달라져도 상관없어. 저 장미 말이야. 신우는 갑자기 베란다 화단에 있는 장미를 가리켰다. 장미의 이름이 장미가 아니더라도 장미는 아름다울 거야. 장미는 그대로 장미니까. 뭐야 그거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잖아. 신우가 들켰다는 듯이 웃었고 가을도 따라 웃었다. 네. 선생님 작품이 정말 많은데 그 작품 중에서 이 책을 소개하시는 이유? 아, 이 책이 요즘 친구들이 제일 재밌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강연을 갔을 때 보통 이제 작가가 오면 선생님들이 읽으라고 해서 읽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책을 읽은 아이들이 먼저 와가지고 너무너무 재밌었다고 제가 그 이야기를 정말 10년 동안 그렇게 진심으로 말해준 친구들 처음 만나봤어요. 네, 좀 그 중학생 남자아이들, 뭐 초등학교 남자아이들 보통 이제 제 책은 여자친구들이 사실 좀 많이 좋아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책을 선택하셨군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대목은 그러니까 여기서 가을이는 500년째 15살을 살고 있는 인간이 아닌 야오족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 친구들과 관계를 오래 맺지 못했어요. 근데 신우는 자신의 정체를 알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을이를 외면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살면서 많은 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를 믿어주는, 나를 좋아하는 단 한 명의 누군가가 있으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을이한테 신우가 그런 존재가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예. 이 책에서 특별히 선생님 뭐가 새로운 시도? 네, 판타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든지 뭐 구미호 이야기, 뭐 여운의 전설 우리나라 신화 전설을 정말 많이 제가 가져다 썼어요. 그래서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가지고 창작이 많이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단군 신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아이들이 재밌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게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어느 나라나 신화가 있잖아요. 신화는 이제 판타지의 세계죠, 결국은. 그거를 이제 그냥 신화의 이야기로 된 책들은 많이 있는데 그 신화에서 모티브를 가져와서 이제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를 이제 지어내신 거잖아요. 이야기 덕후답게. 그래서 되게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훨씬 더 재미있고 몰입감이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아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이들이 더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화에는 그 나라의 민족성,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신화를 다 모르더라도 그런 거가 이제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책이 인기가 있다니까 너무 축하드리고. 그래서 곧 내년에 2권도 출시가 됩니다. 아 진짜요? 속편이 나오는군요. 그래서 독자들이 많이 원해줘가지고 다행히 2편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솜씨 하나 들어볼게요. 의정부 신곡초등학교 이다빈 기자가 보내준 피아노 연주입니다. 탑건 앤썸.
영화 탑건에 삽입됐던 OST라고 하는데요. 피아노를 너무 잘 치네요. 네. 야, 막 장어 막 짜자자자자 막 하면서 앤썸이 종교 음악이라고 하는데 너무 멋있네요. 웅장한 느낌이 드는 네. 그래서 막 손이 몇 개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막 우리 다빈치코 정말 피아노 실력이 엄청난 것 같아요. 연습도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되게 멋있게 연주가 잘 됐어요. 이렇게 멋있는 연주 그리고 재미있는 노래 학교나 집에서 있었던 사연 그리고 고민 상담을 어린이 라디오에 보내주세요. 팟빵 유튜브 어린이 라디오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채널 이메일 북프렌드 BOKFRIND 북프렌드.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연 하나 들어볼 텐데요. 영주 남산초등학교 권성현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선생님이 읽어주실게요. 쇼컷 최근의 일이다. 과학실에서 쉬는 시간에 엎드려서 쉬고 있는데 3반 친구들이 과학실에 들어왔다. 3반이 과학할 시간은 아닌데 들어온 걸 보니 과학쌤이 키우시는 병아리와 메추리를 보려고 온 것 같다. 그런데 3반의 어떤 여자의 머리카락이 쇼컷이 되어 있었다. 진짜 남자애들처럼 짧게 잘랐다. 나도 쇼컷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은 많지만 실제로 쇼컷한 친구를 본 건 처음이다. 그런데 꽤 잘 어울렸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밴드부, 실용음악부 마치고 베이스 기타 치는 친구 여자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가 쇼컷 이야기가 나왔고 그 애는 나도 쇼컷 할까? 2학년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라고 했다. 나는 해도 어울릴 것 같다고 했다. 실제로 3반 친구도 잘 어울렸고 그 애가 단발이어서 쇼컷을 해도 어색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 그 애도 쇼컷을 했다. 앞머리가 너무 짧다고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진짜 곱하기 100 잘 어울렸다. 나도 쇼컷을 할까 생각이 들긴 했지만 졸업사진 찍는 날을 일주일 앞두고 자르는 건 너무 과감한 결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포기했다. 크크. 요즘 쇼컷이 유행인가? 아, 근데 진짜 쇼컷이 유행인가 봐요. 저도 이제 그 초등학교에 작가의 만남 이런 걸 하러 다니는데 머리가 너무너무 짧아가지고 멀리서 그냥 머리만 보고 남자친구인가 본다 생각했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여자친구더라고요. 근데 진짜 머리가 엄청 지금 그 성현 친구가 얘기한 쇼컷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진짜 되게 짧았거든요. 근데 그 학교에 그런 친구들이 유행인가 보다. 진짜 몇 명 있었어요. 유행인가 봐요. 네. 근데 요즘엔 또 이제 남자 머리, 여자 머리 따로 이렇게 없잖아요. 그리고 모델분들이 여자분들에게 짧게 자른 분들 때문에 되게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여가지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짧게 자르면 얼굴이 좀 예뻐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솔직히 저처럼 얼굴이 크고 미모가 받쳐주지 않는 사람이 쇼컷을 하면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너무 얼굴만 이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쇼컷이 정말 잘 어울리기 어려운 스타일인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은 어린이니까 어린이들이 짧게 쇼컷하면 예쁘죠. 네. 귀여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귀여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현 친구는 모험을 하기는 싫은 것 같아요. 그렇죠. 졸업사진에 영원히 남는 건데 거기에 만약에 안 어울리게 되면 어떡해요. 그러면 계속 남아있으니까 중학생 돼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겨울방학 때. 아 그렇죠. 겨울방학 때 정말 친한 친구만 만나니까 겨울방학 때 해보고 예쁘면 계속 그 스타일 유지하고. 네. 아니면 기르고. 네 맞아요. 근데 겨울에 쇼컷하면 좀 추울라나? 근데 어린이들은 괜찮을 것 같아요. 머리숱이 많으니까. 네. 아니면 쇼컷하고 털모자 쓰면 되죠. 아니면 귀마개. 네. 다음은 솜씨 하나 들어볼 건데 아주 특이한 솜씨가 들어와 있어요. 고양 원당 초등학교 박찬빈 기자가 보내준 동시낭독인데 일단 들어보시고 얘기 나눠볼게요. 온통꽃이 피어 헤르만 헤세 복숭아나무 온통꽃이 피어 서 있네. 모든 꽃이 하늘과 달아나는 구름 사이로 장미거품처럼 밝게 빛난다. 생각들도 꽃들처럼 피어나지. 매일 100가지나 피어나게 또 모든 것이 제 길을 가게 해. 열매에 대해선 묻지 말고. 그건 놀이이자 무죄함이니 남아돌게 피어나야지. 안 그랬다간 세상이 너무 좁을 테니. 삶이 아무 낙도 없을 테니.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헤르만 헤세가 쓴 시를 가지고 이 낭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우리 그쵸? 그 네. 찬민 친구가 직접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 시를 낭독하게 해서 AI가 낭독하게끔 오. 해갖고 그 파일을 보내준 거예요. 그걸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네, 근데 정말 놀랬던 게, 야,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그러게요. AI가 읽어주는 시라니. 이런 거가 솜씨자랑에 들어올 거라고는 네.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 나는 너무 시대에 뒤처진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기분이 묘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좀 약간 좀 더 사람답게 좀 감정도 실어서 읽는 AI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처음에 그 그래픽 효과는 너무 CG티 난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정말 티 안 나요. 네, 네. 실물 같은 느낌이 있어서 영상에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음성이나 이런 것들도 진짜 사람이 읽는 것처럼 네. 얼마나 더 사람이 읽는 것처럼 읽는가라고 하는 네. 거 그런 생각하면 좀 약간 사실 무서워요. 네. 아, 그렇죠. 예.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는데 예.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술의 발전이라는 네. 게 좀 무섭고 그 SF 영화 그런 영화들 보면은 뭐 AI가 네. 지구를 지배한다거나 네. 그런 영화들 많잖아요. 네. 그런 게 지금 하나둘씩 실현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요즘 가상 AI 모델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다면서요. 네, 정말 CF에서 보면 사람 같아요, 그냥. 너무 아 잘. 맞아요. CF에서 가끔씩 네, 많이 나와요. 네. 쇼호스트, 홈쇼핑도 이제 AI가 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요? 네. 우리 찬민 친구의 엄청난 이 실력이 되게 놀랍고 되게 훌륭한데 한편으로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동시 낭독이었습니다. 노래를 하나 듣고 저 마음을 좀 진정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인천 선원초등학교 양채준 기자가 보내준 노래입니다. 난 꽃이 좋아. 난 꽃이 좋아 수선화도 좋아 난산이 좋아 굽이진 언덕에 노을이 지며 난로가가 좋아 붐디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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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디아 나 붐디아나 붐디아 나 붐디아나 붐디아나 붐. 와, 이 선생님 이 노래 아시는 노래인가요? 저 이 몰랐는데 이거 약간 광고에서 이 음이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 뒤에 후렴구가 네, 그죠. 예. 딴따단따단따단 그쵸. 예. 아니 이게 원래 원곡이 이거였나 봐요. 네. 이 노래 처음에 난 꽃이 좋아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는 모르는 노래였는데 마지막에 후렴이, 네. 예, 후렴이 딱 나오니까 이거 내가 아는 노래네. 저도요. 정말 꽃을 좋아하는 마음이 잘 느껴지는 노래였어요. 양채준 기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사연 하나 들어볼게요. 원주 봉대초등학교 김다혜 기자가 보내준 사연입니다. 벼락치기. 와, 나는 망했다. 왜 글을 시작하자 대뜸 신세 한탄부터 하냐고? 계약은 바로 내일인데 일기는 한 장도 안 썼고 한 장도 안 썼고 독서 빙고도 하나도 안 했고 미덕 달력도 하나도 안 썼기 때문이다. 방학 동안 놀 때는 내일의 나에게 숙제를 밀어두며 실컷 놀았는데 이제 와서 숙제를 하려니 숙제 양이 실로 어마어마했다. 이럴 수가. 이럴 줄 알았으면 공부 조금만 해둘 걸. 귀찮아도 자기 전에 일기 쓰고 잘 걸. 놀지만 말고 미덕 달력 열심히 쓸 걸. 후회가 마구마구 휘몰아쳤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시간은 8시 50분이고 수업이 시작하는 내일 아침 9시 전까지만 숙제를 다 끝내놓으면 된다. 시간은 대충 12시간 하고도 10분 정도 남아있으니 충분하다. 방법은 다 나왔다. 지금부터 벼락치기다. 나는 내 책상에 조그마한 숙제 공장을 만들었다. 일기 공책, 벼락치기 안 한 것 같게 글씨체와 연필 굵기를 바꿔줄 필기도구들. 방학 숙제 꾸러미를 가져다 놓으니 꽤 그럴듯한 공장이 만들어졌다. 이제부턴 간단하다. 노동만 계속하면 된다. 계속 노동이다. 먼저 일기부터 썼다. 내가 친구들이랑 나눈 문자 대화를 확인하며 쓰니 조금 더 수월했다. 문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였는데 일주일치 밀린 일기를 쓰는 데만 해도 30분이 걸렸다. 결국 일기에만 2시간을 쓰게 됐다. 벼락치기 시작할 때만 해도 1시간 만에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바뀌었다. 빨리 끝날 거라고 괜한 기대를 품는 것보단 그냥 잠을 포기하는 게 더 빠를 듯 싶었다. 어찌됐든 나는 일기를 쓰면서 터득한 벼락치기 기술들로 재빠르게 미덕 달력 숙제를 완료했다. 이제 남은 건 독서 빙고였는데 독서 빙고가 꽤 까다로웠다. 직접 책을 읽고 써야 해서 짧은 시간 안에 해내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래도 내가 자타공인 책벌레가 아닌가. 책에 푹 빠져서 책 속에서 살던 5학년 시절의 독서록을 꺼내서 독서 빙고를 채워나갔다. 그리고 나니 숙제가 모두 끝났고 나는 벼락치기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4시간이나 걸려서 한 만큼 아주 뿌듯했다. 4시간 만에 다 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아요? 정세랑 작가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인간 문화재 정도는 되어야 느낄 수 있는 순수한 뿌듯함이랄까. 순수한 뿌듯함. 어쨌든 이제 사연도 다 썼고 숙제도 무사히 끝냈으니 내가 할 일은 단 하나다. 제발 우리 반 담임 선생님 귀에 내 사연이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비는 거. 어쨌든 방학 전에 숙제를 끝마쳤고 선생님도 언제 쓰든 정해진 장수만 채우면 된다고 하셨으니 딱히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내 사연을 듣게 되면 눈치가 많이 보일 것 같다. 또 어쩌면 내가 원하는 중학교 진학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중학교 진학을 걸고 어라친들에게 사연을 들려주는 거다. 제발 하나님, 부처님, 알라시님, 제우스님, 삼신할머니님 저 중학교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선생님께 안 걸리게 해주세요. 우엄아. 이 친구는 꼭 우리 엄마 아들이라고 부르더라고, 동생을. 그래서 우엄아 공짜로 드릴 테니까 제발요. 우리 엄마 아들을 왜 자기 맘대로 오빠나 남동생 아닌가요? 남동생을 우엄아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공짜로 왜 자기 것도 아니면서 그러게요. 우엄아를 공짜로 드릴 테니. 동생 모르겠죠? 지금 우리 다혜 친구가 걱정해야 될 거는 선생님이 이 글을 들을 거를 걱정할 게 아니라 동생이 이 글을 들을 거를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 누구 맘대로 나를 준다는 거야? 이렇게. 아니 근데 다혜 친구가 차려놓은 숙제 공장 너무 그 표현도 재밌어요. 숙제 공장이라는. 가동률이 엄청 높은데요? 그 4시간 만에 그 많은 숙제를 다 했다는 게 본인은 너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하지만 방 내내 할 거를. 그러니까요. 와 진짜 저는 아이디어가 기발하다고 생각했던 게 왜 우리 일기를 몰았다 쓰면은 날씨도 그렇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데 친구들과 받은 카톡 주고받은 거. 아이디어가 아주 벼락치기 최적화되어 있어요. 근데 12시간 남았다고 해서 학교 가기 전까지 이걸 숙제를 못 끝낼 줄 알았거든요. 처음 읽기 시작할 때. 그렇죠? 근데 다 했네요. 그걸 다 했고 그걸 4시간 만에 했고 자료를 도움을 얻어서 역시 평소에 책벌레 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뿌듯함을 또 정세랑 작가의 표현까지 인용해서 인간 문화재 정도는 되어야 느낄 수 있는 순수한 뿌듯함이라고. 진짜 너무 글을 재밌게 잘 쓰죠. 네. 전 사연도 재밌었는데 너무 유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재밌어요. 네. 어렸을 때 기억도 새록새록 나네요. 네, 진짜로 정말 그렇잖아요. 방학 전날까지 밀어놨던 숙제. 근데 언제나 비슷한 게 벼락치기 할 때 한꺼번에 쓴 거 티 안 내기 위해서 글씨체랑 여러 가지 필기도구를 놓고 좀 훌륭한 학생이에요. 아주 용의주도합니다. 철두철미해요. 선생님이 근데 모르셨을 리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 방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색깔도 다 틀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주 용의주도한 학생입니다. 네. 선생님이 눈치를 못 채셨다면 정말 완벽한. 그리고 막 5학년 때 썼던 독서록까지 꺼내서 독서 빙고를 채워나가고 숨막히는. 저희도 다혜 친구의 글을 읽으면서 막 쫓기면서 숙제하는 마음으로 조마조마 마음이 두근두근하면서 읽었네요. 이렇게 재미있는 우리 다혜 친구의 사연을 끝으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해야 되는데 선생님 출연해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근데 친구들의 글이 너무 생생하게 살아있잖아요. 그 동시도 그랬고 이제 뭐 음악 그 연주하는 거나 그런 것들이 다 항상 제가 이제 강연을 가면 저 혼자만 이제 얘기를 하고 왔는데 반대로 오늘은 저를 위해서 연주를 해주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글을 써준 것 같아가지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을 직접 만난 느낌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생생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되게 어린이가 가깝게 느껴지는 기분? 동화 작가 선생님들도 사실 직접 어린이들을 만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선생님 지금 말씀처럼 가서 어린이들하고 대화를 하기보다는 주로 작가 선생님이 강연하는 형식이니까 선생님한테도 좋은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친구들 같이 사연 읽으면서. 네, 저도 오랜만에 선생님 뵈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곰이랑 문이랑
문희야, 들 수는 있지만 오를 수 없는 산이 뭐게? 산을 어떻게 들어? 그런데 들 수 있는 산이 있어. 들 순 있는데 오를 수는 없다? 아주 작은 산이겠네? 그렇지. 제법인걸? 난 어제도 이 산을 들었어. 어제? 응, 어제 비가 왔잖아. 힌트는 비 올 때마다 드는 산이야. 아, 알겠다. 우산. 딩동댕! 정답!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나무도 하늘도 붉게 물들어가는 계절입니다. 가을이 어느새 우리에게 찾아왔네요. 우리 어라친들도 우리 곁에 온 가을을 반갑게 맞이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한 주 잘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또 건강하게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두 안녕.